무섭다는 혜인을 안아주는 현우. 이때 비가 옵니다. 그래서 혜인이 오늘은 현우 집에서 묵기로 합니다. 가족들은 혜인이 집에 왔기 때문에 입 조심하라며 이혼의 이자도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두가는 안 꺼낸다며 거식이 나랑 가장 친한 용송에게만 상담차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용송을 만나고 겸사겸사 막걸리 한 잔 찌끄리면서 이혼 얘기 아무도 얘기한 적 없지 하며 묻자 용송은 왕년 귀때기였던 나를 못 믿냐며 대신 울엄니한테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괜찮다며 우리 엄니는 치매가 있어서 기억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한편 현우는 혜인이 다친 걸 알게 되자 안 되겠다며 빨간 약 좀 바르자며 빨간 약 바르면서 호 해줍니다. 그러자 혜인은 손금을 보며 이거 생명선이라는데 난 왜 이렇게 짧냐며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은 현우는 아니 무슨 손금 같은 걸 믿냐며 유럽센터에서 고친다고 말하지 않았냐면서 화를 내며 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혜인은 유럽에 같이 가자고 합니다. 혼자 가는 게 무서워서 그러는 거는 아니라고 하자 현우가 혜인의 말에 집중하며 손목을 응시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는 질문이 아니라며 당연한 거는 묻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현우와 혜인이 두 눈을 응시하자 이렇게 더 있다간 현우가 사고를 칠 것 같아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형이랑 소주를 먹을 때 혜인에게 문자가 옵니다. 현우는 그냥 먼저 자 라고 톡을 보낸 후 폰을 덮습니다. 그래서 혜인이 방에 나갑니다. 그리고 슈퍼에 있는 현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혜인이 현우에게 다가가려 하는데 현우가 혜인이 자면 들어가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혜인이 그냥 집에 들어갑니다. 현우가 사고를 칠 것 같다는 것은 과거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2년 전 현우는 혜인의 유산에도 아기방을 그대로 꾸몄지만 혜인은 쓸데없는 짓이라며 아기방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현우는 아기방을 쓰며 각방을 쓰지만 또다시 혜인이 유산을 할까 겁을 먹게 됩니다. 사실 혜인도 아기의 이별을 거울 속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고 서울로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영성 엄니가 있습니다. 영성 엄니는 대뜸 현우에게 이혼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하자 가족들 모두 깜짝 놀랍니다. 혜인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합니다. 이때 현우 아빠가 영성 엄니가 다시 병이 돋았다고 하면서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할 때 할머니가 현우 아빠를 보고 여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혜인이 안심하게 됩니다. 집에 오니 은성이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는 이유는 선아가 수철이 투자권을 성사시키기 위해 은성을 여기 집을 게스트하우스처럼 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철은 한술 더 떠서 집안 내부 구조까지 일일이 다 설명하며 지하에는 비밀 통로로 다 연결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은성은 좀 더 유리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철은 엄마의 든든한 백을 믿고 이제 할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사업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래서 홍만대 회장은 얼마 드냐고 묻자 수철은 돈을 조금 깎으면 허락이 될 것 같아 1조하고 7천억인가 8천억인가 들어갈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현우가 부지 타당성부터 인허가까지 다 알아봐야 한다고 얘기하자 수철은 할아버지에게 국토부 쪽에 우리 퀸즈 장학생이 있다며 문제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현우는 자리가 사람을 바꾸게 만든다며 그것만 믿고 1조 9천억짜리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그럼 우선 리스크부터 검토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우는 수렵 철조망을 부순 범인을 잡기 위해 그날 가스 배달차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차에 블랙박스 SD카드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데이터 복구센터에 찾아가 해당 날짜 영상이 지워졌으니 복구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한편 홍범자는 모슬이가 우리 가족을 망하게 하는 것 같아 탐정사무소에 가 모슬이 뒷조사를 시킵니다. 한편 혜인도 헤르키나 실사팀을 만나기 위해 은성과 통화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으로 가는 길에 또 기억을 잃었습니다. 혜인의 시간은 차가운 눈 속에서 갇혀 현실을 찾지 못합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이런 상태를 누군가에게 들킵니다. 그 사람은 은성. 이 일로 은성은 혜인의 상태에 대해 궁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고에게 혹시 혜인이 병원에 다니고 있는지 조사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혜인은 요즘 병의 증상이 자주 나타나자 교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모습을 고모 범자에게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혜인은 사실대로 자신의
상태를 얘기하게 됩니다. 한편 홍만대 회장은 은성을 만나 나폴레옹 관련 소장품들을 보여주며 자기가 모은 작품들을 자랑합니다. 이때 은성은 과거 홍만대 회장이 자신의 있던 희망상록원에 찾아와 나폴레옹 얘기한 걸 기억하고 그곳에서는 어린 은성과 수철 아내인 다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혜인이 회사 일을 마치고 고모에게 독일 간다고 말하며 혼자 독일로 떠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외롭게 치료를 받습니다. 현우는 아직도 용기가 나지 않아 독일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혜인의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고 꿈을 이루고 난 뒤엔 매일매일 남편과 같이 있고 싶다는 말에 공항으로 달려갑니다. 한편 혜인은 연구소에서 백혈구 수치가 낮아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치료를 해보자고 하자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는 곳이라는 상수시 공원에 갔습니다. 그렇게 혼자 외롭게 있을 때 현우가 혜인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혜인과 현우는 진짜 같이 있고 함께 하고 싶었다고 서로 진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혜인은 여기 오면서 희망이 생길 것 같았는데 희망이 없다며 그냥 당신과 집에 같이 가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우가 혜인을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오해는 끝이 납니다. 한편 주성테크 사장님은 현우가 준 SD카드에 지어진 영상을 복구했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나왔는데 다혜였습니다. 다혜는 혜인과 현우가 집에 없자 CCTV도 다 끄고 은성과 함께 현우에게 음모를 꾸미기 위해 방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현우가 이혼 합의서를 넣었던 개인 금고를 발견합니다. 금고를 발견한 줄 모르는 현우는 그렇게 혜인과 식사를 합니다. 혜인은 현우에게 사실 유언장이 있는데 결혼 전에 엄마가 시켜서 쓴 거라며 유언장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현우는 고치려면 고쳐야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며 완치 판정을 받으면 고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식사를 한 후 숙소에 왔습니다. 혜인이 현우에게 나는 저쪽 방에 잔다고 하면서 당신은 편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혜인이 방에 들어갈 때 현우가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현우가 오늘부터 쭉 너랑 같이 자면 안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혜인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고는 있지만 어떻게 된 건지 침대에 같이 앉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나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예나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중내 산해하고 있는데 남편이 유언장에 도장 찍어야 된다고 하자 예나가 시끄러워서 깼다며 그렇게 배신하는 인간은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다면서 다행히 내 남편은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현우는 척추 12번뼈 옆 기립근에 땀 한 방울이 맺히며 속으론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다음날 아침 혜인은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다며 현우에게 알려줍니다. 놀라는 현우. 하지만 현우는 혜인 몰래 연구소에 찾아갔었습니다. 현우는 소장님에게 선택적으로 치료하지 말라면서 그렇게 연구소에서 유리한 사람만 치료해 치료 확률만 높이면서 성과를 가시한다면 우리는 연구소에 지원한 돈을 돌려달라고 함과 동시에 기만한 행위로 고소를 할 거라면서 받은 돈 다 돌려주기 싫으면 선택적 치료를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혜인을 치료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백혈구 수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보고 그게 실패하면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혜인은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기뻐합니다. 한편 은성은 현우 방에 있던 주성테크 명함을 보고 센터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은성이 모략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CCTV 꺼짐 현상이 있다면서 전문 엔지니어를 부릅니다. 그래서 현우의 개인 금고를 엽니다. 그리고 열린 금고에서 그레이스가 서류를 보고 결국 현우가 쓴 이혼 합의서를 발견하고 놀랍니다. 놀라는 건 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에 네이클로버 파는 가게를 보며 그냥 풀떼기 뜯어 판다며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행운이 따르는 네이클로버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따라 이동을 하는데 낯익은 어린이가 보입니다. 혜인은 자신도 모르게 어린이를 따라갑니다. 어린이가 보인 건 증세가 나타난 거고 어린이는 죽은 혜인의 큰오빠였습니다. 간호사는 바로 현우에게 혜인이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하고 현우는 혜인을 급히 찾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혜인을 만납니다. 혜인의 오빠는 물에 빠진 혜인을 구하려다 사망했었습니다. 그 후로 선아는 혜인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현우는 치료 과정 중에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며 그 증상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혜인과 대화 후 주성테크에 전화를 걸었는데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이런 이유는 은성이 이미 손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만대 회장을 털기 위해 송 팀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스리에게 알리자 모스리는 아무래도 고발자가 내부자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차를 떨어뜨리고 차를 주스면서 도청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집안을 조사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던 중 큰 마이크로파가 감지됩니다. 그리고 현우 방에서 수신기를 발견합니다. 이를 난 선아는 화가 나서 혜인에게 네 남편 방에서 도청기가 나왔다고 하자 혜인은 지금 우리가 방을 비웠기 때문에 누가 넣어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그렇게 장담하지 말라면서 절대 현우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현우도 주성테크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 만약을 위해서 대비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주성테크 앞에 차를 주차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양기를 시켜 차 안에 블랙박스 카드를 꺼내 영상 좀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현우가 숙소에 돌아옵니다. 혜인은 현우를 보자 집에서 오는 전화는 그냥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우에게 바로 장모님에게 전화가 오자 혜인이 그 전화를 보고 바로 꺼버립니다. 한편 범자도 탐정사무소에서 모스리가 친분 세탁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스리는 사실 간동죄로 감옥에 갔다 왔으며 감옥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가족들이 모여 현우의 개인 금고를 엽니다. 그리고 모두 이혼 합의서를 봅니다. 그 시각 혜인은 내일 주사검사가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 걱정입니다. 그러자 현우가 잠시 기다리라며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그렇게 뛰어간 곳은 네잎클로버 가게, 그리고 네잎클로버를 몰빵으로 전부 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혜인에게 네잎클로버를 주려 건널목 건너편에서 혜인을 봅니다. 이때 혜인은 엄마에게서 메시지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현우가 쓴 이혼 합의서. 순간 혜인은 뇌가 정지됩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현우가 혜인의 손을 잡자 혜인이 현우의 손을 뿌리칩니다. 바닥에 흩어진 네잎클로버. 혜인이 사진을 보여주며 제발 아니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우는 맞다며 내가 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회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젠 말이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자존심에 미쳐서 널 상처 주고 이혼을 원했는데 지금 와서 후회하네. 사랑해. 후회하는데 지금 와서 후회하네. 사랑한단 말하려면 마음을 돌리면 안 돼. 오해 풀지 못해서 미안해.